그림은 공간과의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은 공간과의 커뮤니케이터. 저와 여러분은 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시 공간과 인간이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만 삶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삶을 가지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공간의 영역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가게를 하는 분이 어느 그림을 걸었더니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계약 청사가 잘 되기 위하여 풍수적인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위주의 생각을 하는 것일 뿐 공간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존중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은 채로 무단 점유하는 식인 거예요. 근데 시 공간에 우리가 존중하고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 공간도 우리에게 동일한 에너지로 증폭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고민 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말해보고 있는데, 마음은 마치 덮인 책처럼 펼치지 않으면 속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 공간 역시 생물체를 살아있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알 뿐 우리에게는 아직 신비한 세계라는 겁니다. 몇 해 전 동물농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 꽃님이 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노쇠한 강아지가 사람을 외면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노견을 치료한 동물병원에서조차 마음을 열지 않고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등만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 교감자인 하이디 라이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자 했었습니다. 역시 노견은 등을 돌린 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동물 교감자가 마음으로 말을 걸자 어떤 느낌으로 의견을 전달했나 보니, 그러자 그 노견이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기는 박스에 넣어 콘크리트에 놓여 버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견이고 치료가 많이 필요하므로 버렸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버렸던 그 주인도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나 살아있음에 당황했다고 하며 어떤 치료나 연명도 원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자기에게 관심을 과하게 베푼 뒤 죽어서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싶지 않기 위해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하며 또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말과 소리가 아니라 느낌만으로 교감하여 알아낸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상대나 혹은 나 자신이 상대에 대해 삐지거나 시큰둥하거나 소원해지는 것 이면에는 언어로는 통하지 않는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푸는 것도 마음뿐이라는 것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언어보다도 마음으로 전달하면 정신으로 마음을 읽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는 한 가지 방법이 미술인데, 인간이 만든 미술은
오로지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시공간, 즉 시간과 공간과의 대화 방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법 중 하나가 미술품이라는 점이에요. 비보풍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비보풍수는 풍수적 결함을 인간이 고안하여 풍수적으로 어우러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즉 사람은 신앙심이 있고 종교심과 영성을 가지고 있고 숭앙하지만 공간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을 마을을 지켜주시는 어르신이라 해서 인사를 올렸고, 오래된 나무나 산, 강, 바다를 신성시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엌에는 종왕 어르신이 계시고 터 전체에는 터줏대감이 계시며 집 건물에는 성주 어르신이, 오방에는 오방신장이, 또 측간에는 측간대감이 계셔서 집과 가족을 수호하신다고 여겼고, 우리 할머니님들은 종종 장독대에 물을 떠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과 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와 사고 방식만으로는 자연계와 소통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가짐만으로도 공간과 자연과 소통하고 감사하고 축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미술품을 권하고 알리는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진동만으로도 모든 존재와 사물과 영적인 에너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색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채는 빛이라는 점이고, 그림이야말로 공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훌륭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림이 그저 색채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고안하여 해석한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인간의 진동이 어우러짐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딱딱한 것과 딱딱한 것을 완충하는 것이 물렁뼈로 불리는 연골이죠, 우리 몸에. 근데 이 연골은 부드러운 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림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골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술에 감춰진 기운과 의미를 잘 모릅니다. 화가가 설명해도 의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만 가지 생각을 하며 그리더라도 해석할 때에는 의식이 설명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열고 공간과의 화해를 하려면 공간과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목적과 뜻이 올바른 그림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연적인 설명이지만 예전에 미술 컬렉터들이나 갤러리 미술관에서 그림을 걸기 위해 레일을 설치하거나 못을 박을 때에는 길이를 정해서 했고, 일반적으로 길이까지 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에는
손 없는 날 설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설치하기 전날 저녁에 설치할 곳에 소주 한 병 놓아드리며 공간에 계실지 모르는 어르신께 인사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날 설치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동토 동티를 피하고 설치한 작품과 가족의 에너지가 공간과 어우러져 풍수적으로 좋은 의미를 지닌다고들 생각하곤 했습니다. 터와 건물의 기운이 사람의 감정과 미술품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터 어르신과 인간은 언어 방식이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생사를 떠나 에너지로서 어우러져서 풍요로운 기운이 비로소 생성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비과학, 초자연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난 믿지 않는다고 여기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에 종을 달거나 개업식 때 팥시루를 나눠주거나 이사하거나 결혼이나 집 지을 때 궁합이나 태기를 정할 때에도 심지어 술잔을 부딪히는 행동도 안 좋은 기운을 피하고 좋은 기운을 가지려는 행위인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 각종 TV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와도 같고요. 좋은 정보와 지식은 내 몸의 성분과 방향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림도 이와 같다라는 점입니다.